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방금 막 웃다 찍네.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유머를 좀 하다가 네. 이어졌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5월 27일 시험 잘 보셨습니까? 아니, 시험 보다가 네. 날씨 좋아서 시험 보기 싫고 맞아, 오늘은 맞아. 시험 보다가 비가 오고 천둥 치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네, 깜짝 왔다 놀랐어요. 갔다 합니다. 네. 어쨌든 날씨가 좀 구리긴 했는데 네. 그래서 준비한 만큼 시험 봤겠죠. 결과는 항상 이제 노력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오늘 뭐 별일 있으셨나요? 저요? 맞다. 저 요즘에 막 꼈나 봐요. 마가 꼈나 봐. 지난달에 제가 이거. 우리, 요거. 그 종교 때문에 그 시험을 보다가, 그 찬송가 때문에 잠깐 이제 주의력이 살짝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오늘도 어김없이 뭔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뭐 자, LC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런 상황이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웃기실 거예요. 열심히 시험 보고 네, 있는데. 시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동해안에서 오징어 왔어요. 꼴뚜기 왔어요. 자, 싱싱한 오징어. 이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렁더 얼링도 오징어 왔어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진짜. 시험 보는데? 네, 그것도 10시에. 10시에?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S자 막 CC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가이쌤 전국 끌어놓는데 이번에 울릉도에서 방해하고.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하시더니, 아무튼 이번 달에, 아무튼 또 이런 또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네. 어떡해요. 우리 학교에서 본 사람들. 불쌍하네. 거기 학교 네. 어디예요? 어느 동네요? 까나쿠 낙성대. 낙성대? 모호 중학교. 네, 뭐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별거 없었어요. 무난하게 그 시험은 진행이 됐는데, 네. 보통 시험장에 들어가면 수업 교실에 들어가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있고 남자 여자 잘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잘 골고루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좀 성비가 많이 비슷하다? 성비가 좀 비슷한데 오늘은 내가 봤던 바는 말 그대로 남탕. 남자만 있고 여자분은 한 2명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조금 우울해. 조금 딱딱한. 좀 딱딱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시험장 딱딱한데 더 딱딱하고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그 감독관 선생님이 좀 젊으신 여자 감독관 선생님이 아주 나이가 어리신 여자 선생님이 느낌에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네.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이 잘못 나왔어. 괜찮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분위기가 그나마 좀 덜 딱딱했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랬잖아. 그런 감독관 아시잖아요. 뭐? 술 먹고 왠지 온 것 같은 그런 감독관. 맞아요. 눈 뻘게 가지고. 술 막 먹고 아침에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고 온 느낌의 그 감독관 선생님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 예전에. 네. 딱 느끼는 분위기. 맞아. 그 목욕탕 냄새? 목욕탕 냄새. 맞아. 근데 그나마 괜찮았던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별거 없었어요. 아무튼 시험에 집중 안 하시고 감독관 여사 선생님한테 아니요. 그게 그냥 그랬다는 거고 네,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글 같은 거 보니까 그냥 글 같은 거 보니까 학생들 뭐 여자들이 뭐 여자들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시험본들에 오는데 뭐 핫팬츠 입고 온데 뭐 시스루 그거 벗고 와서 시스루 왜 그런 걸 입고 있느냐 그런데 그건 뭐 저희가 할 말은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그냥 그런 경우였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든 포커스는 우리 젊으신 감독관 선생님으로. 지금 학생이 다 그거만 기억하고 있어, 지금. 좋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고 이제 5월달 시험 얘기해야 되죠. 그럼요. 네, 왜냐면 우리가 4월달, 5월달 시험이 늘 비슷하게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5월달 시험 좀 어려웠죠? 네, 좀 어려웠어요. LC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땠습니까? 이번 시험에 기존에 어떤 출제되는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네, 패턴 벗어나는 문제들. 네, 그리고 하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 하시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여자 성우 호주 여성분 발음이 너무 안 들렸어요. 정말요? 진짜로. 네, 저 강사잖아요. 네. 제가 안 들렸다면 말 다 한 거죠. 진짜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여자 성우 호주식이 이번에 처음 나온 성우거든요. 네. 안 들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여자 성우분. 진짜로. 데려와. 진짜. 혼나야 진짜 내가 학교가 안 좋아서 그랬나? 아니면 스피커가 안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 찾아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다 그 성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진짜, 네, 학생들이. 저도 역시 안 들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속어법이 있었으니까. 속어법으로 뭐 역시 풀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성우도 성우지만은 일단은 3월달하고 4월달에 약간 이 LC가 좀 평이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싹 잡았죠. 바싹. 이때했어. 네. 좀 어려워봐라. 어려워봐라. 네.
LC는 좀 그랬습니다. LC 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RC도 역시 좀 어렵게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늘 괜찮은 게 시험은 조금 어렵게 있었지만 물론 시험이다 보니까 매달 어려운 문제 몇 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대, 목표 점수대가 몇 점인지가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 목표대에 맞춰다 보면은 이거는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쉬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막 900점대 이상, 굉장히 고득점을 원하는데 이번 달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요. 자기가 800점대 초반이든지 중반이든지 후반이든지 800점대 들어가고 싶었던 학생들에게는 결국에는 무난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익이 좀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2012년도 상반기에서 지금 중반기로 넘어가는 네, 시점에서 그렇죠. 토익이라는 이 시험이 이번 달에 조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게 다음엔 다시 기존의 유형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바뀌는 패턴이 흐름을 갈 건지. 네. 그거는 봐야죠. 그래서 중요해요. 이번 오늘은 5월달이 중요한 달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토익 지금 바뀌는 트렌드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다뤄보고 네. 논란이 됐던 또는 어려웠던 문제 한 개 그럼요. 좀 더 알아보고 좀 네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늘 쉽지는 않은데 한두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특히 저희 초급반과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700점대 후반서부터 이제 800점대 후반대까지가 기본 목표 점수고 네. 우리 학생들은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다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일단 이번 달에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긴 했지만은 기존의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유형들은 뭐 그대로 출제가 그렇죠.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본 네. 문제, 기본 어휘, 그다음에 기본 틀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우리 반은 괜찮았을 테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괜찮았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뤄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LC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LC 이번 시험은 중상 정도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어렸어요. 네, 지난달에는 중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파트 1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0번 사다리 있는 거하고 그 남자 용접하는 사다리, 거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 한 두세 문제들이 꼭 어려웠고 네. 그다음에 펄2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많이 좀 어려웠게 느낄 수 있었을 만한 것이 기존에 이제 나오던 어떤 패턴이 뭐 왜냐면 시간, Y면은 뭐 원인 이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네, 근데 이번 시험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줘야 답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조금. 그다음 파트 3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파트 3 같은 경우는 정답이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네. 주제, 도입부에서 떨어지고 뭐 목적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입부에서 떨어지고 중반부에서는 세부적인 키워드 문제들, 그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제한 권유, 그다음에 뭐 do next 같은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시험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조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턴이 이번 달에는 조금 바뀌어서 출제가 됐다라고 평을 내렸던 거죠. 아, 그렇죠. 여기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뭐요? 일단 우리 모든 강사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시험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 공략법, 시험 전략, 시험 패턴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아니면 과연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면 패턴이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험 공략의 기존 틀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영어를 정말로 잘하면 잘 풀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영어를 못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좀 여기 딜레마에서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딜레마가. 맞아요. 어떡하죠? 이런 거는. 근데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목적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우리는 학생들의 토익 점수를 올려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사님들도 다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은 토익 점수 올려주는 것이 제 소임이니까. 그걸 목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초점으로 맞춰서 연구를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정말로 영어 실력을 기르고 싶어 하는 공부이냐? 아니면 지금 점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해 점수가 필요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공부를 그냥 시험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정말 시험에 대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따롭게 이제 영어를 좀 기간을 좀 두시고 조금 더 회화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법도 좀 배우고 표현들도 배우면 알겠습니다. 좋겠죠. 그래서 네. 선택과 집중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영어는 가르쳐 드리지만 네.
우리는 대부분 시험에 집중해서만 보게 될 것이고 일단은 네. 만약에 우리 영어 배우고 싶다면 우리 따로 가회 고용해. 가회 받아들여요. 어때 얼마입니까? 좀 비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만 일단 집중하겠다는 네,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영어 실력 기르고 싶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넓게 보시고. 네. 네. 갑자기 또 이게 또 무거운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왜냐면 지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수록 맞아요. 이제는 패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득점 가려면 실력도 있어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결국 이제 종착역으로 봤을 때. 영어 실력.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원. 이제 파트 1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대표님 좀 따라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쌤 안경 바꾸니까 좀 잘생겨 보이시네요 오늘. 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유, 가리는 게 낫다는 네. 거예요. 아유, 그래서 큰 태로 샀잖아, 내가 이번에. 알겠습니다. 네. 파트 1 어려웠어요. 네. 10번. 에, 아까. 됐어요. 네. 아유, 내가 할 거야. 오지 마. 자, 파트 1입니다. 자, 파트 1의 일단 포인트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주 여성의 성우분. 자, 상당히 들리지 않았다는 거. 특히 6번 문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6번 문제 정답이 됐던 A번에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안 들렸어요. 근데 결국은 6번에 일단 소거법으로 문제 풀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자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듣기 편한 뭐 미국식이라든지 또는 영국식이 발음이 됐다면은 아마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잡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처음 나왔던 이 여성분 상당히 듣기가 어려웠어요. 저가 듣기가 어려웠다면 학생들이 어떻겠어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파트 1 역시 어휘가 중요했죠? 파트 1 어휘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역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빈출 어휘들은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또 새로 나오는 어휘들도 잡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1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정답이 됐던 이 prob이라는 동사죠. 자, prob이라는 동사는 매년 한두 번 정도 언급이 되는 동사로서 동사로 어디에 기대어 있다 또는 어디에 기대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높이의 사다리들이 기억나시죠? 사다리 3대가 있었고 높낮이가 좀 달랐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높낮이의 다른 사다리들이 빌딩에 propped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나왔던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나왔던 어휘인데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번 다시 오늘 이번 달에 언급이 됐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board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 나온 동사죠. 그렇죠. 이거는 별표 5개짜리예요. 파트 1에서. 근데 이번 시험에서 이 board라는 동사는 다른 의미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나왔냐면 보통 우리가 흔히 board라는 뜻은 탑승하다, 오르다, 승선하다. 그렇죠? 이게 별표 5개짜리예요. 근데 이번 달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렇죠. 판자를 대다라는 보드가 원래 명사가 판자거든요. 판때기.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판자를 대다라는 동사의 의미로서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이번 달에 처음 나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드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약간 그렇죠. 좀 캐치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 아까 그 남자 용접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거법 역시 파트 1의 소거법 가장 중요한 문제 풀이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스크립트 잠깐만 좀 볼게요. 일단은 볼게요. 이 6번의 정답이 A번으로서 He is using tools in a workshop. 자, 여기서 지금 이 여자가 in a workshop을 workshop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잘 안 들렸어요. 자, 그러면 A번 헷갈렸겠죠? 근데 B번의 동사를 보면은 rolling up. 뭔가를 말아 올리다. 요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소매를 말아 올리고 있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C번은 changing. 뭔가를 바꾸고 있다고 그랬어요. 역시 남자 용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changing이라는 동사는 힘들겠죠. 그다음에 D번은 동사가 뭐야? 바로 cleaning이라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가 좀 아무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rolling up. 남자 용접하고 있었으니까 안 되고 changing 날아가고 그다음에 cleaning 날아가고 동사 3개만 딱 잡고 정답 풀어지네요. 자, 이게 파트 1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제가 매달마다 후기할 때 강조 드리는 포인트라는 거. 자, 항상 우리가 정답은 어떻게 확실하게 캐치는 못했지만은 그쵸 이렇게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보니까 네네. 그 한 두 단어 때문에 파트 1은 결국에는 답이 갈리는군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이 파트 1 풀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달라들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한두 개만 잡으면 정답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실력도 안 되면서 다 들으려고 달라드는 학생들은 듣다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네. 다 듣고 싶으면 영어 공부를 하고. 그렇죠. 시험 문제 풀고 싶으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다 듣고 풀려면은 외국에 나갔다 한 1년 있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잡았고, 그 다음에 아마 8번 같은 경우 저가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공원 광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나무들 우거져 있었고, 그 중간에 그쵸? 뭐 기하학적인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이상한 그림이 있었죠. 네.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몇 명 앉아 있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라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왜 플라자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 쇼핑몰인 줄 아는 거지. 아니에요. 이게 광장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플라자 많이 쓰던 건데? 뭐지? 이렇게 해서 탐이 확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플라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못 듣고 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거 많이 나와 이런 문제. 요즘 이런 문제를 어휘 문제인데 뉘앙스 맞아요. 문제라고 저 얘기하거든요. 비슷하게 맞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파트 7 RC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리셉션이라는 단어 있죠. 리셉션? 네, 리셉션은 우리 먼저 뭐 생각해요? 연애부터 생각들지 않지. 연애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리셉션 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포메이션 데스크. 리셉션 디스크? 그렇죠. 리셉션 데스크 생각을 하죠. 그래서 리셉션을 무슨 안내 데스크로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안내 데스크도 있고 방금 칼쌤이 말씀하신 연애란 뜻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연애. 이제 파티 같은 거. 그렇죠. 네. 연애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리셉션은 안내 데스크만 생각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지. 못 찾는 거지, 그러면. 근데 중요하잖아요, 연애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잘 나오는 거,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것들은 꼭 기출 어휘들 네.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문제 제가 살짝 잡아봤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 이번 시험에 어려웠던 10번과 그 다음에 6번 역시 소구법 중요했고요. 발음 안 들렸고 하지만 문제는 풀렸다. 그 다음에 플라자 때문에 타이밍 한번 늦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그쵸, geometric. 요거 어려웠죠, 어휘? 뭡니까? 기하학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하학 어떤 형상으로서 그쵸, 땅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파트 1이 조금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파트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지울까요? 안 강사님, 그럼 쉬지 마시고 좀 지워주세요.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지워. 팔 길잖아. 자,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저 여기 올 때도 구두 신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마법 구두. 왜? 자, 그 다음에, Part 2. Part 2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이거만 아시면은 지금 이번 시험에 벌써 5개는 주워 먹었어요. 제가 이거 잡아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Part 2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what 의문사예요, what 의문사. what 의문사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뒤 명사를 잡는 거거든요. 자, 이번 시험에 what 의문사에서 잡아주실 것은 뭐냐면, what date. 다시, 잠깐만. What today's date.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날짜가 뭐니? 결국은 what 뒤에 나오는 명사, 얘를 딱 잡아주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정답은 16th. 이런 거.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 today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의미 어그러질 수도 있고, 결국은 what 뒤에 나오는 명사,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what, 그 다음에 trouble, 그 다음에 agency가 나왔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뒤에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와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 travel agency. 어떤 agency? 저기 길 모퉁이에 있는 agency. 이게 답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 들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요거도 듣고 뒤에 있는 요거도 듣고 중간에 있는 쟤네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필요한 것만 들읍시다. 따라서 what 뒤에 나오는 명사 얘를 잡아달라. 이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서 요거만 알아주셨다면 일단 두 문제는 주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제안과 그 다음에 권유. 문제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수락과 그 다음에 허락
저번 주에 했던 건데? 그쵸. 저번 달에 또 했던 것들. 근데 이번 달에 새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절과 부정이에요. 제가 이거를 또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잘 보세요. Do you want to come to the party? 너 파티에 올래? 정답. 미안해. 나 외부로 출장 가. 못 간다는 뜻이죠. 오케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me to carry those binders? Would you like me to라는 표현은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역시 제한권유입니다. 그쵸? 자, 그럼 바인더 옮기는 거 도와줄까? That'd be very helpful. 아주 고맙지 라고 해서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나 더. Let's order some vegetarian food. 그쵸? vegetarian food 우리 오더를 하자. 정답. Yes. They're very good here. 여기 아주 맛있어. 그거 주문하자. 역시 허락과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가 다 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른 채로 다 들으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만 해도 5문제라고. 그렇죠. 일단 알고 듣는 것과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표현 위주로 알고 듣는 것과 근데 학생들이 맨날 틀린다고 이거. 그렇지. 모르고 듣는 거랑은 차이가 크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험이냐 영어 공부냐 그래서 일단은 자기 선택을 하시고 네. 시험 점수를 필요하다면 일단 시험에 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자는 거죠.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닙니까? 저 말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는 이렇게 되고, 그럼 파트 3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3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좀 파적어 많은데, 요거 하나 딱 적어드릴게요. 요거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일단은. 자, 파트 3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수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오늘 진짜 오늘. 불 붙었어, 필 지금. 받았어요. 저 지금 흥분하면 말 빨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거 여러분 파트 3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이 되고 모든 전략이 여기서 나와요. 잘 보세요. 파트 3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가 8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의 정답의 단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 3는 도입부, 그 다음에 중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세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자, 도입부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주제,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원하는 바. 자, 이렇게 5개가 파트 3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그렇죠? 디테일 퀘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네들은 키워드 파악 문제라고 하죠. 자, 이 키워드 파악 문제는 시간, 날짜, 요일, 금액, 빈도 이런 것들, 숫자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역시 미래 계획을 묻는 do next. 그 다음에 제안, 그 다음에 권유, 그 다음에 요청.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파트 3는 8개가 전부예요. 그리고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트 3의 전략적인 청취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잡고 들어갔다면 이번 시험에도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트 3에도 이번 시험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틀은 알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시험에 이 파트 3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거나 아니면 키워드 잡기가, 보기가 좀 길고,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여기서 또 제가 하나 판단한 것은, 그쵸. 독해력이 얼마만큼 파트 3, 4에서 대비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깔려 있느냐. 요것도 이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포인트죠. 결국엔 또 RC로 넘어오게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LC라도 결국은 뭐 읽어야, 뭐 잡고, 이해를 해야지 뭐 들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3, 4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파트 4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파트 3, 4 역시 이번 시험에 이번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갖고 와오되 이제 이 호주식 여자 그 성우분과 그 다음에 조금씩 틀려졌던 어떤 그런 문제 패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또는 최신에 나오던 어떤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비를 해주셔야 최신에 나오는 어떤 유형들을 그쵸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네. 조금 말이 좀 빨랐네요. 말이 좀 네. 결국에는 타이쌤 정리는 그거죠. 네. 일단 고득점 그 아래 있는데 자기 원하는 목표 설정해서
기본 패턴이 있으니까 기본 패턴 먼저 잡고 그렇죠. 파트 3 기본 패턴 이거니까 그럼요. 확실히 잡고 네. 파트 2 아까 자꾸 수락 이거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 잡고 그렇죠. 왜냐면 아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는데 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파트 1 또 어휘 중요한 거 있으니까 그럼요. 기출 어휘들 외우고 그럼요. 하면 오르는 시험이다 이거죠. 그렇죠. LC. 아, 명쾌한 정리. 간단하다. 마무리 일단 네. 내가 해야 돼. 야, 말은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마무리하고 있어, 이거. 지금. 원래 마지막에 한 사람이 다 아, 마무리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씨는 내가 마무리했지.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RC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지워드릴까요? 아니야. 저는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람 성인을 무시하고 그래. RC 난이도는요, 괜찮아요. 물론 어려운 문제 4-5개 꼭 있어요. 네. 그리고 파트 6도 괜찮았고, 파트 7은 이번엔 좀 얘기를 좀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7. 기본적으로 파트 5, 6만 먼저 보면, 파트 5, 6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이냐, 또는 어휘 문제냐, 요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문법은요, 너무 깔끔해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딱 첫 번째, 기본 품사 위치를 묻습니다. 그 품사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만 하나 하면은 네. 우리가 주어랑 빈칸 동사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단어는 뒤에 있는 단어를 수식해 주다 보니까 네. 만약에 주어 동사 사이라면 여기는 당연히 동사 수식인 부사가 들어갈 차례죠. 이거를 기본 품사 위치 문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되겠죠. 3초짜리, 뭐 5초짜리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거의 1, 2초 만에 바로바로 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사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수, 태, 시제 골라내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 태, 시제라고 늘 말했던 이유는 수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태이고 그 다음에 시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수로만 풀 수도 있지 않고 태로만 풀 수도 있고 시제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개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분히 따져 나가면 풀 수 있었던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만 좀 다뤄보면은 기본적으로 부사 접속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when이랑 while이 있는데 물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서 종속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흔히 부사절이라 말하게 되기도 하고 종속절이라 말하게도 되는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같이 생략이 됩니다. 항상 같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모의고사 때도 찝었거든요. 시험 네. 전날에. 그래서 같이 생략이 돼서 만약에 빈칸 다음에 동사부터 시작된다면 그 말은 부사 접속사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함께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 다음에 동사부터 시작한다면 부사 접속사는 답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주어 동사가 생략됐을 땐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 분사, 전치사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치사구는 흔히 전명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형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늘 쌍방향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쌍방향이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빈칸 뒤에 형용사, 분사, 전치사 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 생략돼서 이 세 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엔 앞에 접속사나 전치사 중에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접속사가 주어지고 주어 동사를 생략한 형태에서 형용사나 분사나 전치사 구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분사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분사는 크게 ing와 ed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 공식이 있어요. 네. LC와도 비슷하죠. 네. 만약에 이 빈칸 다음에 뭐가 있다면 명사가 있다면 무조건 ing가 답이 되는 거고요. 이 빈칸 다음에 명사가 없다면 명사가 없다라는 것은 명사에 해당되지 않은 전치사라든지 또는 부사라든지 이런 게 나와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PP가 답이 된다는 아주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얘네들은 타동사일 때인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사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ing가 답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말은 빈칸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ing니까 답은 굉장히 쉽고 만약에 명사가 아니고 전치사가 나왔다면 왜? 자동사 뒤엔 전치사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왔다면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when 뒤에 빈칸 다음에 명사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ing가 답이 되었던 기본 응용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사의 위치와 그다음에 이런 동사 수태시에 따른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바꾼 이런 기본 응용을 묻는 기본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문법 문제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충분히 한 달 안에
문법을 생초자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달 안에 다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문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의 문법을 이제 섭렵을 해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 네. 섭렵을 해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점수는 획득을 할 수 있다. 깔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문법 문제는 깔끔하게 다 아유. 맞고 들어요. 왜냐면 기본 품사, 기본 동사, 그다음에 기본 응용까지만 묻기 때문에. 그럼 문법이 몇 문제나 나오죠? 문법은 평균적으로 요즘은 그 파트 5리 합치면 52문제인데 네. 35문제 정도가 문법이고 17문제가 어휘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말해야 되는 게 강사마다 분류하는 게 다릅니다. 네. 어떤 강사님들은 접속사 문제를 어휘 문제로 어휘로 보고 분류하시는 분들이 뭐 있어요. 디스파이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although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A, B, C, D, in, on, at, to 이렇게 다 전치사가 나오면 네. 얘네들도 역시 어휘 문제로 분류하시는 강사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전치사 문제, 그런 접속사 문제, 전치사, 접속사 다 문법 문제로 분류합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 때 가르쳐 드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한 게 한 35개가 되고요. 자, 그것만 해도 벌써 많이 맞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기본은 네. 800점대 가는 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35개고 네. 그다음에 어휘 문제가 17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어휘가 두 개로 또 나눠져요. 아, 오늘 또 깊이 들어가시네요. 네, 오늘은 트렌드 얘기 좀 해주려고. 네. 그래서 문제 다루기보다는 이런 것들 좀 항상 35개 정도 나오게 네. 되는데 이 35개는 한 달 안에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늘 문제는 어휘가 되는 거죠. 왜? 어휘는 우리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찝어 드릴 수도 있지만 대신 외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다 외워야죠. 그렇죠. 여기를. 근데 어휘 외우기 귀찮아. 맞아요. 재미가 없어 실은.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강사들도요. 다 어휘 외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된 거지. 우리도 몰랐었어 처음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되겠고 저도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들도 어휘 외우는 거 너무 그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네. 아니 근데 점수 높이려면은 그렇죠. 이 세상에 kok으로 먹는 게 어딨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 좀 하셔야 정도는 됩니다. 노력을 해줘야죠. 이 35개는 저희가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휘 17개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어휘는 또 두 개가 있어요. 기본 어휘가 있는 거죠. 기본 어휘라는 것은 지금 A, B, C, D가 너무나 명백해서 그냥 쭉 앞뒤 흐름을 읽어가는 것만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어휘가 좀 응용 어휘 또는 저는 이거를 뉘앙스 문제라 하거든요. 이런 뉘앙스를 묻는 문제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즘 거의 매달 두세 문제씩 나오고 있는 추세가 됐어요. 뉘앙스 문제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풀리는 문제로 좀 난이도가 그렇죠. 높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 하나만 해보면 네. 스터디랑 그다음에 오는 디벨롭멘트가 조금 화두가 되고 있죠. 이번 시험에 학생들이 좀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문제죠, 이게. 그다음에 브랜치랑 파티션. 맞아요. 그 라이브러리. 파티션. 브랜치스랑 파티션스죠. 맞아요. 요거 좀 문제가 되겠고 하나 보면 또 세 개. 어소트멘트랑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그쵸 디스트리뷰션. 오늘 요런 것들만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네. 어휘 문제들 중에서 네, 맞아요.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형태예요. 네. 스터디랑 디벨롭멘트 둘 다 되는데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테스트드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맞아요. 테스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험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앞에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솔루션. 그래서 여기 앞에는 무슨 하나의 세제 솔루션이었는데 맞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터디랑 디벨롭멘트의 힌트가 되었던 단어는 이 둘이 아니라 문맥상에 있었던 이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힌트였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솔루션의 뜻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아는 해결책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의 그 화학적인 성분의 용액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하나의 화학적인 윈도우 닦는 문제였나? 정확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문제 보면 그쵸. 윈도우 클리닝 솔루션이에요. 창문을 닦는 용액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용액을 디벨롭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해결책을 할 때는 디벨롭 솔루션 했을 때는 해결책을 발달하다. 이 디벨롭이라는 것은 뭔가 조그만 개념이 하나의 커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책 같은 것 때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용액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formularize, 즉
공식화하다 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동사랑 좀 잘 어울리지 develop이라는 동사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tudy가 답이 되었고 study는 그냥 말하게 되면 research란 뜻이죠. 하나의 연구에서 그렇죠. 두 개의 이런 용액은 똑같다라는 것을 파산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휘 문제는 조금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려면은 이런 뉘앙스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고 문맥상에서 좀 따져봐야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신나게 또 긁어주시네요. 네, 이런 것들은 저는 늘 말하는데 틀려도 괜찮아. 네. 우리 중급반에는 이 두 개에서 당연히 이 두 개에서 찍게 되는데 맞아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맞으면 아주 좋은 거야. 네. 틀려도 그냥 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 중급반은 이런 거 맞추는 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만점. 만점자 방지용 문제죠. 그렇죠. 타겟이 거의 900점 이상. 그렇죠. 굉장히 높은 애들을 맞아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반은 두 개 중에 찍어서 맞았으면은 진짜 뭐 그래도 가능성의 싸움에서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branches랑 partition 이런 단어 좀 이게 또 나왔는데 네. 이 뒤에 library 도서관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또 문제는 아까 파트 1 그 할쌤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드를 탑승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듯이 또는 reception을 안내 데스크라는 뜻으로 알고만 있듯이 branches를 지점이라고만 알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서관에서의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티션이라는 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칸막이죠. 그렇죠. 칸막이들이 우리가 닫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branches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의 기관이라든지 하나의 뭔가 조직 단체에서 부서라든지 또는 뭔가 하나 가지쳐서 나온 것들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모든 업무상 되는 그런 부서 내용이에요. 부서 내용이에요, 어쨌든. 도서관에 있는 부서들이 어떻게 다 닫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branches가 답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요거랑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partition 하니까 또 뭔가 나눠놓다라는 의미에서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쉽게 branches가 답이 되는 그 거죠. 파티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흔히 그 파티션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런 의미일 때, 칸막이라는 의미일 때 그쵸.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branches 골라내고 골라낼 수 있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요거랑 좀 헷갈렸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래서 그렇고요. 네. 하나만 더 보면 assortment랑 distribution인데, 네. 이거 마지막 문제. 네, 40번. 늘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이거, 틀려도 괜찮고, 맞았어도 괜찮아. 우리 중급반에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하고 플랜이 나왔는데, 지금 에너지 분류 플랜이냐, 에너지 분배, 유통 플랜이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니니까. 자, 그렇죠. 가스랑 엘렉트릭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 가스인지 엘렉트릭을 그 에너지를 분류하는 게 아니죠. 네. 그 가스랑 그 엘렉트릭 전기만 말했는데 그것이 어떤 에너지에 분류했는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스랑 그다음에 그 엘렉트릭을 효율적으로 지금 배분하기 위한 거니까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플랜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말이 되지 흐름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답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 문제들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물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한국에서만 또는 단순한 암기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많은 책들도 읽어야 되고 많은 독해도 설립하셔가지고 얘네들의 뜻 자체를 깊게까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는데 요즘 요것만 어렵습니다. 네. 근데 40번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어휘라서 그렇죠. 굳이 그쵸 좀 어느 정도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면 그렇죠. 쉽게 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난이도가 아니었나 네, 토익 싶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휘를 이렇게 학생들이 알아야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인지 이렇게 뭐 찍으려도 찍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브랜치를 지점으로 만다든지 네. 이렇게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수업을 할 때 우리는 딱 이렇게를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렇지. 문법, 확실한 문법과 이거는 진짜 확실히 잡아줄 수 있고 기본 문법, 기본 어휘도 우리가 확실히 잡아줄 수 있고 이제 문제가 된 건 뉘앙스 문제인데 네. 이거는 조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아까 스터디나 뭐 디벨롭먼트 중에 운 좋게 두 개 중에는 거기까지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찍어서 문 좋게 맞으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틀린다 하더라도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파트 5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LC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LC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어휘나 이런 것들이 10문제 중에서 8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는 학생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난이도고 네.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한 3, 4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라든지 또는 동사 구조가 복잡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파트 2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2도 30문제제가 파트 2인데 거기서 24문제는요. 거의 다 공식으로 다 풀립니다. 아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공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트 5, 6도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파트 3, 4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요 포인트에서 모든 문제들이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것이니까 요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점수를 올리는 데는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많은 어떤 그런 뭐 깊은 어떤 학습이 요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본 틀이 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00점대까지는 기본 틀만으로 네. 가능하고 900점대서부터는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 파트 7도 한번 다뤄보고 네, 싶습니다. 파트 7. 또 역시 또 갑자기 또 필이 받으셨네요. 네. 아니 뭐 필이 받은 게 아니라 네. 오늘 트렌드 얘기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5월달 지나면 6월, 7월, 8월 방학이죠. 방학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데 그때 잘 준비하려면 잘 알고 있어야 준비하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 잘 준비하는 거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하지는 마시고. 우리 있는데 그대로 얘기하잖아. 아유, 알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좋아요. 파트 7 얘기가 있는데 네, 파트 7 봅시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네. 조금. 파트 7은 기본적으로 지문이 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되면요. 요즘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문제가 3개가 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단 또는 문단이 아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흐름 따라간다는 게 너무 좋았던 부분이죠. 네. 주로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분히 질문, 지문, 질문, 지문, 질문, 지문 요 흐름을 따라가면은 쉽게 딱딱딱딱딱딱 읽으면서 풀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많이 말하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네. 네, 그래서 파트 7에서는요, 아 다르고 어가 다른 것들. 그래서 비슷하게 단어들은 다 나왔지만 한두 단어의 표현 때문이라든지 또는 능동, 수동의 표현이라든지 또는 한 거냐 안 한 거냐 또는 시제 차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제일 어려워하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빨리 읽다 보면 훅 읽고 훅 읽다 맞아요. 보면 그냥 단어들만 눈에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 나왔던 것은 공사가 이제 할 것이냐 또는 공사가 된 것이냐 이것인데 네. 이미 공사를 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공사가 되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완료의 의미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할 거라 그랬는데 공사가 되었다 또는 열렸다 이런 건 답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기 위해서 그 공사만 보는 학생들은 그 문제 틀렸겠네요. 그렇죠. 공사가 된다 이제 이런 네, 느낌을 받아들이면 맞아요.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 첫 번째 잡아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은 이상하게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위로 돌아갔어야 되는 문제들이 또 나왔습니다. 진짜로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1번, 2번 문제 푼 다음에 다른 문제 풀기를 위해서 읽었던 부분을 또 올라가서 또 읽게끔 만드는 문제야. 이거 뭔가요? 아예 짜증나는 문제지.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닌데 네. 이런 문제가 좀 적었는데 네. 요즘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은 알겠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이때는 또 2개로 분류가 돼요. 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키워드가 있는 문제와 키워드가 없는 문제도로 분류가 됩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질문에 아주 중요한 딱 한 단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팅 룸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빨리 질문에서 미팅 룸을 찾아가지고 다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본 흐름을 벗어갔지만 키워드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키워드가 없다라면 이런 된장이지 이건. 된장이지. 어디 읽을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해석하거나 밑에 거 시간 계속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치, 여기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건너가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로 훅훅 건너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배점이 다르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제가 배점이 중요하겠지. 배점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 얘네들이. 용납을. 배점이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학생들은. 몰라요. 기본적으로. 아니, 난 강사인데 나도 100%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 우리는 알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늘 실험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사로서 실험할 수 있는 그만큼 실력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추론을 내렸지만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막 100점 막 완전히 다를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 좀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뭐니 해도 100개가 있다면 가장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럼 맨 뒤에 10개를 찍는 것보다는 맨 뒤에 10개는 찍는 것보다는 100점이 좀 몰라. 다른다 하더라도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좀 건너갈 수 있으면 과감히 좋아야 버리는 그러한 결단력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쿨할 수 있으면 우리 늘 쿨하지 쿨하니까. 못해서 미안한데 네. 쿨할 수 있으면 800점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네.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없는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거냐? 보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에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또 이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아가는 거죠. 아하. 결국에는 파트 7이란 키워드 차음이라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파트 7 이렇게 피디님 좀 말씀하세요. 왜 왜?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길었대? 네,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땡장 씨 그런 거야? 피디님 어디 가세요? 피디님, 저기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테이프 다 됐다. 테이프. 테이프가 다 됐다고? 네, 테이프 다 됐대. 급 마무리. 네. 자, 아니, 잠깐만. 됐습니다. 우리 6월달, 7월달, 8월달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잠깐만. 갑자기 이렇게 또 갑자기 마무리하네요. 우리 굉장히 중요해. 아니, 끊기면 우리는 편집 이런 게 없어.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끊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후기는 이렇게 LC와 그 다음에 RC 2012년도 5월달 트렌드를 한번 조금 더 소상히 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또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후기 이렇게. 내 마음, 기본 틀은 확실히 잡으면 800점 갈 수 있다. 네. 좀 더 가려면 깊이 공부하자. 시험에 나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자. 그렇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반 오라고. 저기만 들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